나 좋아. 오케이. 그게 나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실. 미안한데 이것도 알았어. 말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좀 뜸들여라, 차라리. 부장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사람이 제 경험상은 희한한 거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누구 얘기를 들을 때 계속 끄덕거리면은 내가 저 사람과 되게 잘 통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서서히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삼겹살 뭐야지, 삼겹살! 삼겹살 뭘까? 야, 삼겹살 안 먹으면 우리 맞겠다. 야, 그냥 먹자, 삼겹살. 팀장님께 인사하면 팀장님이 사회에 불만이 있다며 왜 그렇게 무섭냐 그러고 여자 선배들은 제 말투가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다고 하죠. 이 모든 게 사투리 때문인 것 같은데 저 사투리 고쳐야 되나요? 무슨 말만 하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차장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차장님 때문에 허무하게 떠나는 나의 시간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대화를 잘한다고도 볼 수 있는 유재석 씨가 최근에 어떤 TV에서 대화의 첫 번째 기술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뭔 줄 아시나요, 혹시?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한데 일단 얘기할 때 내가 말을 꺼낼 때 어떤 얘기를 꺼내야 되느냐면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들 이런 거를 신경을 항상 쓰고 대화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관심 말고도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혹시 놓치고 있었던 그런 대화의 기술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질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 가장 부재가 멋진 질문을, 옳은 질문을 하는 게 되게 부족한데 저도 그래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혼나고 있어, 아까 같을 때. 그러면은 질문으로 이걸 극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업무 지시를 들을 때에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한다면은 더 놓칠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니 평소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저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끊임없이 확인을 해라. 모르면 중간에라도 딱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그 사람도 확실히 대화에 인볼브할 수 있는 좋은 질문하는 법을 저는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좋은 질문에서 좋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투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갈릴 것 같네요.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제 생각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통사에 대해서 던지는 게 제일 캐주얼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상사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렇죠. 그런 것들 좋아하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번에 채가 어땠니? 어디 가보셨냐? 그럼 그게 술술술 한 마디 툭 던지면 그분이 한 10마디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대화가 쭉쭉쭉쭉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쑥쑥쑥쑥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관심사 있는 것만 터주기만 하면, 물줄기만 터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맞아요. 그거 빨리 캐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처음에 잘못 선택하면 아예 대화가 단절되더라고요. 끝나더라고요. 그냥 그거 아십니까? 네. 이러고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좋은 케이스가 저 연예 리포터 중에 에릭남 있잖아요. 에릭남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진짜 관심사 그리고 맞아요. 같은 얘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를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가서 되게 캐주얼하게 잘 부드럽게 풀어내갖고 다른 인터뷰어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들 탑스타일에 술술술 얘기를 시작하면서 두유노 김치, 두유노 쌀 이런 게 아니면서 술술술 나오다 보니까 되게 그 사람들도 좋게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통 관심사. 일가정 일에릭남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집에 에릭남이 한 명씩 있어야 된다고. 네. 당연히 공통된 관심사하고 사는 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이건 기술이 아니라 어떤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화를 이제 지속성이죠. 대화를 지속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잘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캐치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제 대화 시작, 지금까지는 좀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를 말했던 것 같아요. 대화 도중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우린 이러죠. 말할 때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심취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하는 말만 다 하면은 뭔가 이제 뿌듯해하고 또는 그래 나는 뭐 굿 리스너야. 난 잘 듣는 사람이야. 계속 상대방의 말만 듣다가 끝나고 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그 상호작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원하는 말을 파악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할 때 계속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상대방이 말할 때 저는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대화하는 중간에 그런 과정만 있다면은 우리가 계속 여지껏 말했던 그런 대화의 기술에 더불어서 뭔가 좀 충분한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 건강한 대화. 그 순간에 좀 집중을 하고 네. 진지하게 좀 서로 대화를 하면 계속 반응을 봐야 돼요.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아까 전 제가 막 이러고 있거나 예, 예. 안 듣고 아니면은 있어. 안 듣고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거나 다른 누군가 여기를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그러면은 제 대화보다 다른 데에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빨리 주제를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거를 말을 하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 때 계속 필요합니다. 그쵸. 김성우 부장님이랑 대화할 땐 특히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잘 보셔야 된다. 축구 좋아하시죠? 네. 네.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편, 심화편까지 했는데 이제 응용을 또 해봐야겠죠. 직장인 고민 사연에 여러분들의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사연은 임준수 과장님 읽어주시죠. 28세 남자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27년 동안 살다가 올해 취업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벽한 대구 사투리를 구사합니다. 27년 동안 썼던 말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굳이 사투리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데 요즘 생각이 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임준수 씨, 제가 맡긴 거 다 했어요? 다 했으면 가져오세요. 뭐 좀 남았는데 그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뭐 당장 보자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주 되게 죄송한 마음에 착하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저보고 화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화내지 말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동기들과 모임이 있어 저녁에 모였죠. 야,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자, 우리 뭐 먹을까? 삼겹살 모여야지. 삼겹살. 삼겹살 먹을까? 야, 삼겹살 안 먹으면 우리 맞겠다. 야, 그냥 먹자. 저는 정말이지 강요가 아닌 제안을 했을 뿐인데 억울했습니다. 팀장님께 인사하면 팀장님이 사회에 불만이 있다며 왜 그렇게 무섭냐 그러고 여자 선배들은 제 말투가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다고 하죠. 저는 그냥 대답만 했는데 제가 대든다 그래요. 이 모든 게 사투리 때문인 것 같은데 저 사투리 고쳐야 되나요? 사투리를 어떻게 고치죠? 서울말 어떻게 쓰는 거죠? 잘 쓰시네요, 서울말. 근데 대구에서 생활을 해보셨어요? 대구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아, 진짜요? 되게 잘하시네요. 저는 대구탕만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재미없어요. 대화의 기술.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재미없어요. 기술이 장난 아니세요? 네, 아무튼 사투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28살 신입사원의 고민이었습니다. 세 분은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다? 네. 저 고향은 서울입니다. 고향은 서울이시고 네. 대구는 바이링구얼입니다. 바이링걸.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저희는 그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는데 대구 쪽에 살 기회들이 좀 오래 있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데 그래서 전국을 다 살았었는데 마침 대구 쪽에 좀 오래 살아야 될 일이 좀 있어 갖고 조금 살았는데 어때? 대구죠. 대구,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 대구 말도 이상하고 서울 말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투리 맞아요?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 그냥? 근데 저 진짜로 저도 지금도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 있으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전국에 이제 지방 영업 조직이 있어서 지방 쪽 전화 받으면 사투리가 오는데 사투리가 나와요. 저도 그러면은. 왜냐면 그쪽에서 사투리를 쓰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사투리가 나가야 되는 게 예의거든요. 헬로우 하면 여보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헬로우 하면 헬로우 해가 나가야 되는데 여보세요?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저는 사투리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 사회생활 말고 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는 사투리 꼭 고쳐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갖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투리가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워딩을 사용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뭐 가가 뭐 그러면서 네? 하지만 않으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예. 그러면은 저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서울에 살다 보면 사실 고쳐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막 앉아갖고 막 서울 드라마 보면서 서울말 써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고민할 필요는 당장은 좀 이질감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그 근데 부분은 이게 문제가 되는 재밌어요. 부분이 이제 상사들이 좀 무서워한다든가 그걸 캐릭터화 시켜야 됩니다. 얘가 나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캐릭터화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왜냐면 저는 태생이 상하 경상도 남자인데 어느 날 순한 서울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캐릭터를 대신 그거에 맞는 캐릭터를 자기가 좀 만들어야죠. 약간 그런 남성스러운 단어를 하면은 그만큼 의리를 지키고 그만큼 열심히 한다든지 과감하게 보여주는 면이 따라주면은 저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신입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맞아요. 해결되고요. 또 요새는 워낙 이제 지방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같은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저는 이제 네이티브 서울 스피커로서 예,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럼 굳이 자부까지 하시고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직들은 아무래도 그런 그 사투리 쓰는 분들도 많은 조직도 있고 근데 아마도 지금 이분이 들어간 조직은 계시는 조직은 대부분 아마 서울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투리를 바로 옆에서 계속 접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이분들도 이제 신입사원이지만은 시간이 제 생각에는 몇 달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몇 달 정도만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러 서울말을 배우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할 때 그냥 말하시고 또 화냈어 화내지 마 그러면 화낸 거 아닙니다. 제가 사투리는 흉내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 쌓여가다 보면 해결될 거예요. 삼겹살 모여야지 삼겹살 이랬는데도 그래도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시도를 조금씩은 예를 들어 하면은 참 정말 안 돼요. 저도 대구에서 올라왔을 때 제일 안 됐던 말이 정말? 이게 정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듣고 진짜? 그러면 다 이제 대구 사람들 다 경악을 합니다. 미친나 뭐라고 합니까? 네? 맞나? 이렇게 나오죠. 또 졸린 게 아니라 잠 온다 이러잖아요. 잠 온다. 부샤분다 뭐 이런 거. 예.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좀 많은데 지방혐. 사투리. 이런 건 있죠. 다 빠분다 이런 건 있죠. 빠. 예. 그런 건 있는데. 정강만데. 그쵸. 여튼 그런 서울말을 시도를 또 하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금방 사실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네이티브라고 하더라도 근데 적어도 이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의도적으로 좀 약간 살살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되겠죠. 아까 뭐 삼겹살 뭐 묵자 막 이러셨잖아요. 그냥 뭐 똑같은 사투리 하더라도 약간 톤을 낮춰서 그렇죠. 삼겹살 모여야지 이럴 필요 없고 네. 삼겹살 모여야지 그렇죠.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그 정도 노력이면 될 것 같아요. 소주 한 잔 모여야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서울말 쓰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부산애인데 이거 부산 사람들 보면 욕할 것 같네. 제가 제 더하고 동갑이니까 그 친구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사투리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장점은 그 원래 액센트가 그 억양이 강하면은 되게 말씀하셨듯이 좀 화내는 것 같은데 그쵸. 그 친구 말의 특기는 항상 끝에가 하하하가 붙어요. 네? 항상 웃어요. 말이 센데 항상 웃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 사투리 못 따라하겠는데 삼겹살 먹어야지 으아 이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화난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개그맨인가요? 네, 웃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밌어요. 억양이 재밌지. 거기다 그 친구만의 표현이 항상 있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정감 있게 보이는 거죠. 저는 장점으로 승화시켜라.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봐도 친근하거든요. 그 친구. 소주 한 잔 먹고 저 사투리 최대한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화내는 거 알고 말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 거칠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화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화나는데 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다는데 예. 좀 많이 많이 좀 양해 부탁해 주시고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았어 안 그럴게. 그러면은 그래 한 9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다 날 고쳐 임마 이런 게 안 그렇거든요. 진짜 사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제 이제 지인분이 아예 서울 분이신데 저처럼 네이티브 서울 스피커인데 죄송합니다. 부산으로 아예 회사를 발령받으셔서 부산에서만 진짜 10년 넘게 이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그 사투리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인데 언젠가 만났는데 정말 부산 사투리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처음에 부산 갔을 때 서울말 쓴다고 뭔가 얌체 같다, 뭐 이 사람 믿음이 안 가는 시장 가면 안 깎아줘요. 네, 진짜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시장 가면 그러면서 안 깎아줘요. 본인도 고민하면서 일부러 근데 따라할 생각은 못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들리는 언어가 그거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나온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미국 10년 살면 영어 잘하는데 그 당연히 그 정도면 해야죠. 그렇게 사는데. 서울 깍쟁이라 하잖아요. 서울 깍쟁이. 네, 그런 말 많이 들었다고요. 네. 아우 느끼해요 서울 사람들. 말 들으면 느끼해. 어쨌든 사투리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이 톤만 조금 낮춰서 그 조절을 정도만 하시면 하면 될 될 것 것 같은데 그럼 사투리 말고 말을 좀 웅얼웅얼거린다거나 스피치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고민이 많거든요. 웅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목소리가 되게 작으셔가지고 그 남들이 잘 이렇게 못 들어서 네 이렇게 하는 과장님이 한 분 있었거든요. 톤이 되게 목소리가 작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 할래? 안 들려요. 네? 네? 이렇게 몇 번 얘기하다가 그럼 짜증 내세요. 야, 네? 아 재밌네요. 근데 재미는 있으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약간 놀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장난치다가 친해지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 들리거든요. 익숙해지면 들려서 그게 본인이 막 자격지심 느끼고 그런 거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막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칠 필요 네, 없다. 사투리처럼. 근데 그게 막 컴플렉스가 있고 그러시다면 뭐 노력해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고치는 거고 고칠 요소인가? 그건 컴플렉스가 모르겠어요. 있을 때 한해서 네, 노력하라는 얘기고 없을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과장님. 그 웅얼거림이나 사실 전 사투리도 고칠 필요가 없는 건 맞는데 대신 고쳐야 할 상황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그럴 예를 수도 들어, 있잖아요. 예.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네. 예를 들어 맞습니다. 저희 산업 같은 경우에 브랜드 홍보대사나 브랜드 앰버서더 같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공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장소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 겁나 진한 사투리라든지 아니면은 웅얼거림이 심한 경우에는 그거는 그때부터 고쳐야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함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막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학원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해보실 수 있겠지만 굳이 고칠 필요는 없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사연은 방주영 매니저님 읽어주시죠. 35살 9년차 과장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차장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어제의 일입니다. 회사 가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나서 15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이어가 펑크나가지고 차가 멈췄어요. 수습한다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지각에 부장님도 큰 사고 아니라 다행이라며 별말 없이 넘어가셨는데 이야,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15분밖에 안 늦었네. 타이어 갈고 수습하고 오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니? 오늘 진짜 일찍 나와가지고 그래요. 다행히 그래도 15분 늦은 겁니다. 일찍 나올 거면은 진작에 더 일찍 나오든가 왜 15분을 지각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앞일까지 볼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가 언제 앞일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 본 적이 있냐? 아유, 네가 그렇지 뭐. 부장님이 조용히 일이나 하라고 하자 멈춘 차장님. 뭐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도 차장님이 물고 늘어져서 메뉴 선택만 10분 이상 걸리고요. 회의 때도 온갖 의견을 다 물고 늘어져서 1시간이면 끝날 것을 서너 시간씩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메신저,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답하면 될 일 10회 이상 답변하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부서나 협력 업체에서 저에게 뭐라 한 적도 있습니다. 차장님 때문에 안 해도 될 말을 해야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하고 제 시간만 낭비하는 기분입니다. 무슨 일이든 물고 늘어지는 차장님. 차장님 때문에 허무하게 떠나는 나의 시간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든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하십니다. 말꼬리도 많이 잡으시고 뭐 좋게 말하면 뭐 일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여러 번 확인하는 그런 차장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혹시 이분한테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회의 때도 온갖 의견을 다 물고 늘어져서 1시간이면 끝날 것을 서너 시간씩 한다고 하시는 걸 보면 원래 그런 예,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 그런 습관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차장 직급까지 올라가는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의심이 됩니다. 회사가 네. 앞날이 걱정돼요. 네, 앞날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고요. 이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차장님이 계시다면은 그 단답형으로 해야죠, 말씀을. 그렇다고 뭐 무시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5분이나 뭐 걸렸어? 그럼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이유 될 거 없이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단답형. 오히려 말꼬리를 물 수가 없게 말꼬리를 네, 없애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죄송하면 다야? 이러면요. 그럼 그럼 아무 말 없어야죠. 그냥 갑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그냥 그래야죠. 근데 참 이런 분이 아직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캐릭터 약간 되게 공격적으로 약간 잡혀가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으면 차장님한테 일단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 막 약간 비아냥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속 듣고 있느냐 얘기를 하느냐인데 저는 그런 거 얘기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다가 차장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는 차장님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 자꾸 들을 때마다 힘 빠지고 그리고 시간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실무자 선에서 느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능률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 부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간 여쭤볼 것 같아요. 안 된다, 뭐라 한다. 저는 그럼 부장님한테 올라갑니다. 그거 들고 나 얘 때문에 일 못하겠다. 왜냐면 그만큼 참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해야죠. 나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얘랑 얘기했는데 얘가 안 하겠다고 얘가 오히려 인격적으로 더 공격한다? 조치를 취해달라.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하하호 하는데 이거 데일리로 한 10번 이상 있어봐요. 그럼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 왜냐면 이런 분이 아까 아침부터 이거면은 이거 안 봐도 뻔하거든요. 하루 종일 일할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아예 얘기를 해야죠.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나의 회사 생활이 힘들어야 되냐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맞서 싸우면 제 생각에는 싸움만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냥 드는 생각은 싸움이 더 커질 것 같고요. 저라면은 흘릴 것 같아요. 흘릴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단답형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 거거든요. 오히려 더 알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걸 아는데 내가 뭐 물론 맞는 방법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내 레퍼런스도 되게 이상해질 것 같거든요. 오히려. 뭐 아니 이상해질 그러니까 것 참을 같다고. 만큼은 네. 참아야죠. 네. 첫날 바로 그럴 수는 없죠. 어느 그래서, 정도는 참아야죠. 네. 어차피 사람들이 다 알 거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피하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똥이 피할 수 없다면 끝까지 피해라. 피할 수 없으면 끝까지 피해라. 네. 끝까지 피해봐라. 네. 근데 아까 부장님의 말을 들으면 부장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미 부장님 그러니까 메시지로 그래서 든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부장님 말해도 부장님도 아니까 참으라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회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의 입장에서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궁금해져가지고. 일이 부족해요 이분은. 일이 부족하다. 네. 할 일이 없는 거죠. 일이 많으면은 그거 구할 꼬리 잡고 있을 시간 없거든요. 정신 없습니다. 이분 입장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한 사람끼리 말꼬리 잡는 건 가능할 수 있죠. 장난치듯이 약간 앵기듯이 막 뭐 하다 보면 뭐 그랬겠어 그럼 그래서 넘어가 그 정도는 뭐 괜찮은데 하루 10번 이상 있다 이 사람은 그쪽으로 생각이 발달된 이유가 저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좀 근본적으로 알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 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좀 결여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존감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거나 말꼬리를 잡으면서 자기 위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까고 보거든요. 아까 같이 내가 일적으로 굉장히 잘해. 그럼 뭔가 자존감이 부족할 일이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존감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성격이 이상하거나 왜냐면 그런 분이 일을 잘하는 나면 참 불행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계속 축혀 세워드리면 좀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되면. 안 괜찮을 글쎄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그것도 네.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닌데 비슷한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말꼬리 잡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 어쨌든 다 져요.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고 계속 꼬리를 잡기 때문에 어차피 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보고 가는 걸 피하고 다 안 들어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자기 논리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더 일찍 나왔어야지.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 말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결국 단답식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피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리가 보면 결국 내가 더 이겼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더 잘 알아. 약간 이런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너보다 상사야. 이거 갖고 하시는 것 같아서 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냥 피하는 게 답. 네, 결국 내가 뭔가
지위를 이용해 차장이라는 지위를 해서 누르든지 부장님한테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그 차장님 편을 들어가지고 그럼 그 차장님은 그냥 남의 일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아 너무 갔는데.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참견하게 좋아하고 뭔가 남의 일에 뭐 본인도 일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남의 의견에 대해서 뭔가 내가 좀 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요. 근데 그런 분이면은 안 해도 되는 메일 10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진 그건 아닌 않겠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회사에는 있어요. 물론 이 차장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정말 메일을 1, 2, 3, 4를 해가지고 1, 2, 3, 4에 대한 답을 보내주세요. 메일을 보내면은 1, 2, 3, 4랑 전혀 상관없는 답이 와요. 근데 그 중에 뭐 3번에 대한 답이 오는데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저도 겪어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분들은 그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어떻게 차장 직급까지 갔을까. 그러네요. 아마도 어느 다른 회사에서 뭔가 일 잘 못하셔서 왔는데 모르고 뽑은 경력직으로 뽑은 분이 아닐까. 정치를 잘하실 수도 있고. 예. 알고 보면 그 윗분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재밌다 얘. 와, 그 그건 밑으로 아닌 장난 아닌데 그러면? 그 밑으로 장난 아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부장님이 심어놓은 신복인 거죠. 똑같아 부장님이.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왔어야지. 내가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해라. 미안해 괜한 얘기해서 말려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차장님께는 뭐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시든가 정 안 되면 맞서 싸워라가 저희의 솔루션이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즐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 참 지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오랜 기간 녹화를 하면서도 즐겁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대화의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정말 수많은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기술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장 선택의 기준을 정하셨나요? 네임밸류라는 것도 수도 있고 뭐 급여, 즉 연봉이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성? 그냥 막연히 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어요. 2달치 월급이 밀리셨던 거예요. 그놈의 가 족같이. 예. 그거 하실 줄 알았습니다.